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네, 오늘은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 있는 한일 낚시터에서 즐겁고 재미난 민물 낚시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좀 바람이 좀 부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난 낚시했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낚시하니까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낚싯대는 3,6한대 밑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2대까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대의 낚시를 운영하는데, 한쪽 낚싯대는 미끼를 어분하고 떡밥을 이용해서 향어나 철갑상어를 노리는 게 좋고요. 또 나머지 한 대는 지렁이를 통해서 메기를 노려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면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마음 편안해지는 것 같고, 오래간만에 산속에서 낚시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낚시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또 이제 소주제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당연히 전쟁이라는 걸 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격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꼭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전쟁을 함에 있어서의, 물론 어떤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보급이라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 플러스 무기 플러스 보급, 무기와 보급의 막강한 파워,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력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어떤 혹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완벽한 무기와 완벽한 보급 체제, 그리고 그 무기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침공을 당하지 않는, 과거에 우리가 나라도 뺏겼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와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보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낚시로 돌아올게요. 앞으로는 제가 민물 낚시를 한 30%, 그리고 바다 낚시를 한 70% 정도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낚시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 이런 부분도 조금씩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세요. 짜자자잔, 여기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 있는 한일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봄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계속 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전이 지나면, 오전 9시서부터 한 3시, 4시, 5시까지는 좀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낚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 한 5시서부터 오후 5시서부터는 또 바람이 정말 언제 불었나는 듯이
안 불어요. 그래서 5시서부터 낚시를 하면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함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안 잡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고기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낚시 기술을 어느 정도, 낚시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낚시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늘어요. 뭐 낚싯대라든지 뭐 채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원줄, 목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가면서 자연스럽게 늦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낚시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늘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사전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어떤 낚시를 함에 있어서 조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앞으로의 그 낚시 패턴은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했던 패턴보다 조금씩 더 어떤 자연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좀 약간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들이나 고기들, 미생물들은 자연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흔히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입질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 자체를 안 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오늘 낚시 왔는데 고기 못 잡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고기라는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실망하거나 내가 낚시를 너무 못하나?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를 잘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전문적인 낚시꾼이고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다면 모르지만 그냥 일상적인 취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연연해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딱 찌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향어는 입질을 빠는 입질이에요. 그래서 찌가 밑으로 우리가 흔히 내림 낚시처럼 밑으로 빠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잘 쳐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좋을 때 같은 경우에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경우는 10번 중에 1번 정도고 거의 뭐 9번 정도는 굉장히 짧아요. 패턴이 짧게 쭉 빨고 들어가거든요. 톡 친단 말이에요. 그때 딱 참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가 빨라요. 여러분들 느리지 않아요. 특히 먹이 활동할 때는 순간적으로 흡입하고 뱉어버리는 그게 0.01초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우리가 흔히 그 챔질할 때 그걸 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타점을 낚시를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바로 타점이구나. 이게 바로 타점이구나. 그 타점을 자기 스스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낚시하는 데서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명을 안 드렸구나. 흔히 이제 낚시터는 민물 낚시터 같은 경우, 유료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우스 낚시터와 노지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우스 낚시터는 고기를 잡아서 풀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노지 낚시터 같은 경우는 자비터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몇 마리만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늘 자체가 민문이라 해서 갈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이죠. 네, 자비터 같은 경우에는 갈퀴가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낚시를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일 낚시터에서 자비터에서 즐겁고 재미난 낚시했고요. 재미난 낚시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 자비터에서 내가 맥이나 향어나 철갑상어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한일 낚시터에 오셔서 낚시하시면 되고요. 자비터이기 때문에 입요료가 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면도 쪽에서 여러분들과 뵐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